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그동안 우유만 챙겨 드셨다면 놀라실 겁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기껏 챙겨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는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골절을 막는 최고의 고칼슘 음식 6가지를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정보 건강방정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소에 뼈 건강 신경 쓰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절에 취약해지는 질환인데요. 이런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내가 골다공증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합병증이 생겨야만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는데요. 특히 어머니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1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보다 약 20%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여성 비율이 무려 95%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 차이가 정말 심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들은 폐경기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칼슘 흡수가 저하되고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를 봤을 때 60대가 38%, 70대가 30%, 80대가 15%로 고령에서의 발병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이 많은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광합성 좀 하자. 사실 광합성은 식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식물처럼 햇빛을 꼭 쬐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사람은 햇빛을 꼭 쬐야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햇빛을 쐬지 않으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형성하고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서요.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도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도 만약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못 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가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칼슘이 뼈로 이동할 때 샛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칼슘만 먹어서는 능사가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골고루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칼슘 덩어리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뼈의 절반 가까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쉽게 설명하면 뼛속에 단백질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칼슘이 벽돌처럼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챙겨도 뼈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예방하는데 핵심 영양소죠. 최근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칼슘보다도 단백질 섭취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뼈와 근육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세트인데요.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0% 가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요.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커집니다.
심지어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까지 안 돼서 당뇨 위험까지 높아지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대한영양학회 권고에 따르면 체중 1kg당 1.0에서 1.2g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70에서 84g 정도 드셔야 하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63g 정도밖에 못 드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지 알아보니까요. 먼저 노년이 되면 고기 씹기가 힘들어져서 부드러운 밥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단백질을 드시더라도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몰아서 드시면 결국 단백질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챙겨 드셔야 근육 합성이 잘 되고 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칼슘, 근육 건강의 핵심은 단백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한 숟갈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100g당 단백질은 약 23g, 칼슘은 약 7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푹 드시면 그게 대략 10g 정도 됩니다. 들깨가루 2숟갈 정도를 음식에 솔솔 뿌려서 드시면요. 이게 삶은 달걀 하나 분량의 단백질에 해당하고 칼슘은 우유 반 컵에 맞먹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과 칼슘을 챙긴다고 굳이 달걀이나 우유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들깨가루와 어울리는 음식이라면 이렇게 뿌려 먹기만 해도 편하게 단백질과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깨에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 풍부한데요. 또 혈관 확장을 돕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근육 합성과 혈액순환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관절과 근육의 염증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근육 소실 위험이 18%나 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들깨가루가 근감소증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는 아주 안성맞춤 식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뼈 건강식품입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약 1900mg, 단백질이 63g이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음식하실 때 멸치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넣으신다면 단백질은 6g, 칼슘은 190mg을 손쉽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달걀 1개 분량의 단백질이고 우유 1컵에 해당하는 칼슘이죠. 다만 멸치는 염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 멸치를 사서 드셔도 좋고요. 그냥 멸치라면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살짝 데쳐도 나트륨을 20%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에 데친다고 단백질과 칼슘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데친 멸치를 말리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국이나 나물, 볶음에 넣어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고요.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깨가루, 멸치가루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칼슘은 멸치나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흔히 칼슘을 멸치나 우유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몇몇 채소에도 칼슘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즐겨 먹기 좋은 채소 위주로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청입니다. 흔히 무를 겨울철 산삼 부럽지 않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해주고 해독작용부터 간 기능 개선까지 천연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무보다 무청에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거든요. 먼저 무청에는 100g당 약 329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으로만 따지면 무보다 10배나 많은 양인데요. 또 무청에는 칼륨이 무보다 1.5배, 비타민C는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린 시래기가 더 익숙하시죠? 예전에는 어머니가 시래기 된장국 끓여주시면 그냥 무짜투리 쓰시나 보다 라고만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 훨씬 알짜배기였던 거죠. 무청에는 칼슘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청에는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 다당체가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도 밝혀졌거든요. 우리가 시래기는 무짜투리로 여기기 쉬웠는데 사실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깻잎인데요. 깻잎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개운해서 즐겨 드시죠. 깻잎은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좋은데요. 먼저 깻잎을 챙겨 드시면 우리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딱 맞춤형 채소인 거죠. 그리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깻잎은 100g당 296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무청과 비슷하게 높은 채소거든요. 그런데 깻잎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많은 게 포인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만 드셔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더 잘 붙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깻잎은 칼슘 자체도 풍부하지만 그 칼슘이 알차게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골다공증 맞춤형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하루 10장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매번 생으로 깻잎을 드시기엔 힘드니까 깻잎 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케일이 슈퍼푸드로 알려진 거 잘 알고 계시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케일을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만큼 효능이 정말 가득한 채소 중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쌈밥을 먹을 때나 샐러드로 먹을 때 케일을 주로 먹죠. 우선 케일에는 100g당 328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케일도 깻잎처럼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케일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셨죠? 케일이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그렇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알려진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며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케일에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까지 있어 암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꿀조합 채소 네 번째로는 청경채인데요. 언뜻 보면 아주 작은 배추같이 생겼죠. 청경채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하고 이외에 미네랄 성분도 있어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데 좋은데요. 청경채 한 컵 분량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26%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함께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데 좋고요. 또 엽산과 비타민 B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예방에도 좋은데요. 미국 국립암 연구소에 따르면 청경채,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주목하거든요. 여기에 글루코시올레이트라는 성분 때문에 발암물질을 막아내고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의 위험을 줄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뼈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된 노년에 하면 좋은 근력 운동법 5가지를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이 운동법은 평소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꾸준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자를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세 번째로 의자를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네 번째로 의자를 잡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뻗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